치매 예방에 좋은 실전 운동법. 70대 할머니가 매일 30분씩 이것만 했는데 6개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40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깜짝 놀란 이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치매, 이 무서운 단어 앞에서 우리는 너무 무력감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잠깐,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2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특정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40% 낮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6가지 실전 운동법은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뇌 속 신경세포들을 깨우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1. 유산소 운동 걷기만 해도 뇌가 깨어난다. 먼저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75세인 김 할아버지는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손자 이름을 자주 깜빡하셨어요.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병원 검사를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완고하게 거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수야, 나도 작년엔 장 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을 뻔했는데 요즘은 머리가 맑아졌어.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을 뿐인데 말이야.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심장은 더 많은 피를 뇌로 보내고 이 피에는 뇌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이 가득 담겨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서 BDNF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은 마치 뇌세포들의 영양제 같은 역할을 해서 기존 뇌세포들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김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집 앞 골목만 한 바퀴, 그것도 10분도 안 걸렸죠.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어요. 15분을 걸을 수 있게 됐고, 2주 후에는 20분, 한 달 후에는 드디어 30분을 걸을 수 있게 됐죠. 가장 놀라운 건 3개월 후였어요. 손자가 놀러와서 할아버지, 저번에 같이 본 영화 제목이 뭐였죠? 라고 물었는데 김할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기생충이었지. 하고 대답하셨어요. 온 가족이 깜짝 놀랐죠. 예전 같으면 절대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걸어보세요.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거든요.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자세히 관찰하고 새로운 길을 택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걷기 운동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혹시 무릎이 아프거나 관절이 불편하시다면 수영이나 물속 걷기도 훌륭한 대안이에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뇌에는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2. 리듬 운동 춤과 박수 운동의 놀라운 효과. 엄마, 치매센터에서 춤춘다고 창피하지 않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박순이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창피하긴. 요즘 너보다 내가 더 멋있어. 69세 박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매사에 의욕이 없으셨어요. TV만 보며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죠. 간단한 계산도 헷갈리고 가스불 끄는 것도 자주 깜빡하셨어요.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댄스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참가하게 됐어요. 첫날 음악이 나오자 몸이 절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릴 적 동네 축제에서 춤추던 그 기억이 되살아났죠. 리듬 운동이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뇌에서 가장 복잡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박자에 맞춰 움직이기거든요. 음악을 듣고 박자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돼요.
특히 전두엽, 손의 기저액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핵심 메커니즘이에요. 박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했어요. 2주 후부터 집에서도 음악을 틀고 혼자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장보기 목록을 적지 않고도 기억할 수 있게 됐죠. 3개월 후에는 복잡한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였어요. 딸이 깜짝 놀란 이유가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새로운 요리법을 보고 바로 따라 만들어내셨어요. 예전에는 몇 번 해본 요리도 레시피를 봐야 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틀고 간단히 손뼉만 쳐도 효과가 있어요. 박자에 맞춰 손뼉 치기, 발 구르기, 고개 끄덕이기. 이런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면 박수 체조에 도전해보세요. 박수를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큰 소리로 세어보세요. 그리고 팔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박수를 쳐보세요.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게는 아주 복잡한 과제예요. 더 재미있게 하려면 좋아하는 트로트나 옛날 가요에 맞춰 해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같은 노래에 맞춰 박수치고 몸을 흔들어 보세요. 혼자 하기 어색하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웃음꽃이 피어날 거예요. 3. 손 운동. 손가락이 움직이면 뇌가 움직인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살 손자가 신기한 듯 바라보는 건 바로 할머니의 손가락 체조였어요. 72세 이정자 할머니는 웃으며 손자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죠. 이 할머니는 1년 전까지만 해도 단추 잠그기도 어려워하셨어요. 젓가락질도 불편해서 숟가락만 사용하셨죠. 더 심각한 건 숫자를 세는 것조차 헷갈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TV에서 일본의 100세 할머니가 복잡한 종이접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간절함으로 손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뇌 전체 면적의 거의 14이 손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10개의 손가락은 각각 뇌의 다른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뇌 전체가 활성화돼요. 손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할 수 있죠. 이 할머니가 시작한 첫 번째 운동은 손가락 세기였어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하나씩 세면서 접었다 펼쳤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손가락이 따라오지 않아서 다른 손으로 도와야 했어요. 일주일 후 조금씩 손가락이 유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가위바위보 혼자 하기에 도전했어요. 오른손은 가위, 왼손은 바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을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머리가 아플 정도로 어려웠어요. 2주 후부터는 피아노 치는 흉내를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며 손가락으로 건반을 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동요나 가요에 맞춰 하면 더 재미있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젓가락질이 다시 자연스러워졌고 바늘에 실 꿰기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신기했던 건 계산 속도가 빨라진 거였어요. 장 볼 때 암산이 훨씬 빨라진 걸 느끼셨어요. 3개월 후에는 손자와 함께 종이접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복잡한 합접기까지 만들어내시는 할머니를 보고 온 가족이 깜짝 놀랐죠. 할머니가 천재 같아요. 손자의 말에 할머니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먼저 두 손을 깍지 낀 다음 엄지손가락만 빙빙 돌려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그 다음엔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순서로 해보세요. 조금 더 어려운 건 엄지와 검지 터치예요.
오른손 엄지를 왼손 검지에 대고 왼손 엄지를 오른손 검지에 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동그라미를 그리듯 빙빙 돌려보세요. 머리가 좀 아프죠? 그게 바로 뇌가 운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손가락 구구단이에요. 구구단을 외우면서 해당 숫자만큼 손가락을 펼쳤다 오므렸다 해보세요. 2 곱하기 3은 6 하면서 손가락을 6번 움직이는 거예요. 기억력과 손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운동이에요. 4. 균형 감각 운동 낙상 예방 치매 예방. 아이고, 이제 진짜 늙었나 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은 후 김철수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하신 말씀이었어요. 77세인 할아버지는 최근 들어 자꾸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죠. 균형 감각의 문제는 단순히 근력 부족이 아니라 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균형을 잡는다는 건 생각보다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에요. 우리 뇌는 눈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 귀 안쪽 전정기관에서 오는 평형감각 정보, 발과 다리에서 오는 촉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서 몸의 균형을 잡아요. 이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협력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균형 운동을 하면 이런 뇌의 여러 부위들이 더 활발하게 소통하게 돼요. 특히 소뇌와 전두엽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의사의 권유로 간단한 균형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였어요. 처음에는 3초도 버티기 힘들었어요. 벽을 잡고 서야 했죠. 며칠 후에도 5초가 한계였어요. 할아버지는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격려에 힘을 얻어 다시 도전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10초를 버틸 수 있게 됐어요. 2주일 후에는 20초, 3주일 후에는 30초까지 가능해졌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났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더 안정적이 됐고, 욕실에서 미끄러질 위험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도 있었어요. 집중력이 좋아진 거예요. 신문을 읽을 때 예전보다 훨씬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운동은 직선 따라 걷기였어요.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서 직선을 만들고 그 위를 걷는 거예요. 발끝과 발뒤꿈치가 닿을 정도로 좁게 걸어야 해서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중간에 비틀거려서 선에서 벗어나기 일쑤였죠. 하지만 2주일 정도 지나자 점점 안정감이 생겼어요. 한 달 후에는 눈을 감고도 직선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이때부터 할아버지의 자신감이 부쩍 늘어났어요. 세 번째는 뒤로 걷기였어요. 이건 정말 어려웠어요. 뒤로 걸으려면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써야 하고 뇌도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걸음도 무서워서 벽을 짚고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뒤로 걷기를 연습한 후부터 기억력에 변화가 나타났어요. 며칠 전 일을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됐고, 약 먹는 시간도 잘 챙기게 됐어요. 가족들도 할아버지가 더 또렷해진 것 같다고 했어요. 3개월 후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당당해졌어요. 더 중요한 건 정신적으로도 훨씬 명료해진 거예요. 복잡한 TV 프로그램의 내용도 잘 따라갔고, 손자와 장기를 둘 때도 예전보다 훨씬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도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시작하세요. 한 발로 서기를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목표는 30초예요. 직선 걷기는 복도나 거실에서 할 수 있어요.
바닥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타일에 선을 따라 걸어보세요. 처음엔 일반 걸음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발끝과 발뒤꿈치가 닿게 걸어보세요. 더 도전하고 싶으시면 한 발로 서서 눈 감기를 해보세요. 이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뇌의 균형 조절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5. 복합 운동 뇌와 몸을 동시에 쓰는 운동. 할머니,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대학생 손녀가 깜짝 놀라며 한 말이었어요. 74세 최영희 할머니가 복잡한 퍼즐을 풀면서 동시에 발로는 박자를 맞추고 있었거든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최 할머니는 한 가지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하셨어요. TV를 보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요리를 하다가 불 끄는 걸 깜빡하기 일쑤였어요. 특히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할 때면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복합 운동이란 두 가지 이상의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계산하기, 춤추면서 노래 부르기, 손 운동하면서 숫자 세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운동이 왜 특별할까요? 우리 뇌는 평소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특정 부위만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면 뇌의 여러 부위가 서로 소통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더 촘촘해지고 강해져요. 마치 도로를 새로 내고 확장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최 할머니가 처음 시작한 복합 운동은 걸으면서 숫자 거꾸로 세기였어요. 100부터 시작해서 7씩 빼면서 걷는 거예요. 193, 86, 79 이런 식으로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걸음을 멈춰야 계산할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덧셈이나 뺄셈은 걸으면서도 할 수 있게 됐어요. 2주 후에는 구구단을 외우면서 걸을 수 있게 됐죠. 이상하게도 이때부터 일상생활에서도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도전한 건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기였어요. 좋아하는 트로트에 맞춰 박수를 치면서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박자에 신경 쓰다 보면 가사를 까먹고 가사에 집중하다 보면 박수가 엇박자가 되고 하지만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다 보니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예전에 잘 기억나지 않던 옛날 노래 가사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학창 시절 배웠던 시까지 줄줄 외울 수 있게 됐어요. 손녀가 할머니,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요? 라고 놀라워할 정도였어요. 세 번째는 그림 그리면서 대화하기였어요. 간단한 도형이나 꽃을 그리면서 동시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건 정말 고난이도 운동이었어요. 그림에 집중하면 대화 내용을 놓치고 대화에 집중하면 그림이 엉망이 되고 처음 2주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3주 후부터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2개월 후에 나타났어요. 요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밥을 하면서 반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면서 설거지까지. 예전에는 하나씩 순서대로 해야 했는데 이제는 마치 요리사처럼 능숙하게 여러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됐어요. 3개월이 지나자 정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녀와 함께 퍼즐을 맞추면서 동시에 TV 뉴스를 듣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발로는 좋아하는 노래의 박자를 맞추면서도 말이에요. 손녀가 할머니, 진짜 신기해요. 라고 감탄할 정도였어요. 6개월 후에 최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발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몸소 깨달은 거죠. 여러분도 간단한 복합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건 걸으면서 노래 부르기예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익숙해지면 박수도 함께 쳐보세요. 두 번째는 앉아서 발 구르며 손 운동하기예요. 의자에 앉아서 발로는 1, 2, 1, 2 하며 박자를 맞추고 손으로는 가위바위보를 번갈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세 익숙해질 거예요. 세 번째는 TV 보면서 간단한 퍼즐 맞추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동시에 간단한 직소 퍼즐을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조각수가 적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쉬운 조합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세요. 머리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6. 주의점 및 루틴화 팁. 운동은 좋은데 매일 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고민 여러분도 해보셨죠? 78세 박정호 할아버지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처음 1에서 2주간은 열정적으로 운동하다가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가 찾아낸 비결이 있어요. 바로 작은 습관 만들기였어요.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대신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택한 거죠. 첫 번째 비결은 기존 습관에 붙여서 하기예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손 운동을 5분 하기로 정했어요. 양치하기 전에 균형 운동 3분, 아침 뉴스 보면서 발 운동 10분. 이런 식으로 기존 루틴에 운동을 끼워 넣었어요.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어떤 날은 5분밖에 못했고, 어떤 날은 아예 빼먹기도 했어요. 예전 같으면 에이 망했다 하면서 포기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내일 다시 하면 되지 뭐 하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 번째는 재미 요소 추가하기였어요. 혼자 하기 심심해서 부인과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손 운동을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누가 더 오래 한 발로 설 수 있는지 내기도 했어요. 운동이 놀이가 된 거죠. 네 번째는 기록하기였어요. 달력에 운동한 날짜에 동그라미 표시를 했어요. 단순하지만 효과는 대단했어요.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뿌듯했고 하루 빼먹으면 아쉬워서 다음 날은 꼭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3개월 후 박 할아버지의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된 거죠. 이제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뻐근하고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가 됐어요. 안전주의 사항도 중요해요. 특히 균형 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환경을 만드세요. 주변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가구는 치우고 바닥에 미끄러운 것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하세요. 혈압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의사와 상담한 후에 천천히 시작하세요.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아프면 즉시 중단하고 쉬어야 해요.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을 참고 운동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아픈 관절 대신 다른 부위 운동으로 대체하거나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으세요. 운동 시간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처음에는 10분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가족들의 지지도 중요해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운동하거나 격려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면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뇌의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3개월은 해야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운동법 어떠셨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70대 할머니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할머니가 바로 오늘 소개한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어요. 유산소 운동으로 뇌에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고, 리듬 운동으로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시키고, 손 운동으로 뇌를 직접적으로 자극하고, 균형 운동으로 뇌의 협응 능력을 기르고, 복합 운동으로 뇌의 멀티태스킹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치매 예방의 열쇠입니다. 치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 운동 5분, 저녁에 산책하면서 노래 부르기 10분.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을 위해 지금 투자하세요. 건강한 뇌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계속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더 많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